안녕하세요. 출근 안 하세요? 했어요 지금. 출근했어요? 지금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그러면? 사무실은 따로 있고 네. 제 업무 공간이자 항상 오전과 밤에 업무를 보는 제 집의 방입니다. 아 그럼 벌써 업무가 시작하신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럼 사무실에서는 어떤 일을 보고 가시나요? 일단 제일 먼저 할 거는 저희한테 문의를 남겨주신 고객들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고객들이 저희를 찾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케팅을 체크하는 일을 하고 있고, 다음날 할 일을 항상 전일에 적어놓는 편이라 매일매일 하나씩 체크하면서 일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고객이 연락이 오면 전화를 받고. 메모를 잘 해두시는 편이네요. 맞아요. 이렇게 하다가 까먹더라고요. 오전 미팅이 없으면 바로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고 씻은 다음에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또 오전에 또 미팅이 있어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들어온 고객이 문의 남겨주신 것만 40건이에요. 팀장님한테 1차적으로 보내면 팀장님이 시간에 따라서 거릴 건 거르고 분류할 건 분류한 다음에 업무를 좀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저희한테 따로 또 카페를 통해서 상담을 남겨주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접수해놓고 지금 상황을 대기하고 있는 것만 보면 지금 벌써 90개 정도가 되죠. 최소 10%에서 20%는 하루에 연락이 와요. 그럼 또 연락을 받고 상황에 따라서 또 대처도 해야 되고, 신규 고객님으로만 따지면 최소 뭐 20-30명은 될 거고요. 기존 고객님들이 워낙 많으니까 기존 고객님들을 응대해야 되는 게 또 최소 하루에 20-30건은 기본적으로 있죠. 단순 반복 작업들은 저희가 또 업무를 보조해주는 사무직원들이 있고, 저랑 함께 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팀장님 1명과 함께 저랑 팀장님 2명이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고객 케어를 좀 위주로 하고 있어요. 뉴스는 다 어제 날짜로 다 올라오죠. 네. 뉴스는 매일매일 50개 이상씩 계속 새로운 게 올라와요. 속초에 사는 소상공인들은 특례한도 보증이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7천만 원 늘어났잖아요. 근데 소상공인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네, 이제 미팅을 가야 할 준비해야 되니까 제가 네. 좀 입고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멋지게 변하셨네요. 미팅이 있어서 네. 미팅을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제가 주차할 때 보니까 외제차가 좀 몇 개 있더라고요. 네네. 롤스로이스, 이거 혹시 대표님 차예요? 리스. 이야, 롤스로이스. 같이 타세요. 저는 여기 대구에서 경영 컨설팅 중에서 정책자금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는 LI 파트너스의 대표 이동호라고 합니다. 사업자 대출이 금리도 대부분 3%대에서 5%대인 게 많고, 예전엔 2%대 있던 자금도 많았고요. 사업자 대출을 최대한 저렴한 금리로 필요하신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또 저희 연계된 세무사님을 소개해드려서 좀 세금 경정 청구도 좀 도와드리고 있고, 또 국가에서 운영하는 직원을 채용할 때 받는 고용지원금이나 재무제표도 같이 문제가 없게 세무사님과 함께 협업해서 같이 봐드리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사업자가 소득신고는 대부분 많이 안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은행에 가면 정말로 찬밥 취급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찾는 것이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저축은행, 이런 곳들을 굉장히 많이 가세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미소금융이나 무역보험공사나 이런 대출받을 수 있는 기관이 20개가 있는데, 은행들이 이걸 다 알려주질 못하고 그 대표님이 어딜 가야 받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거의 열의 8은 항상 금리가 적어도 8-9%, 많으면 15%, 13%, 17% 금리로 대출 쓰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때 너무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특정 본업에 강의를 갔을 때 비대면 미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했었던 말들의 핵심은 대면 미팅을 이미 수차례 가다 보니까 보지 않아도 말만 들어도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특정 몇몇 분들이 잘못 받아들이셔가지고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고 방문 미팅을 가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비대면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는데, 현장을 모르면 컨설팅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알아야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그 업을 모르는데 대체 어떻게 컨설팅을 해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알려드리는 거를 최근에는 굉장히 꺼려해요. 노하우만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 자세나 오래 걸리더라도 고객에게 좀 장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결과물이 나오길 바래요. 사업계획서도 써보고, 대표님들한테 현장 얘기도 듣고, 거래처도 가보고, 제가 그 업종으로 상담도 받아보고, 또 그 업에 대해서 개인적인 검색 공부도 해야 되고, 한 수십 번 정도 하다 보면 틀이 잡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과정을 패스하고 있죠. 대표님은 너무 힘들고 지금 자금이 필요한데 실패를 하고 오신 거예요. 담당자가 안 된다라고 거절을 당하시고 저를 찾아오신 대표님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신데, 그런 분들을 막상 찾아보면 물론 정말로 안 되는 사유인 분들도 있어요. 그런 사유가 아닌데도 거절을 당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님들이 실수를 해서 되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좀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서 오해를 해서 잘못 받아들여져서 안 된 경우, 제가 자금을 좀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받아들인 적이 있는데, 대표님 너무 감사하다고, 똑같은 내용을 말을 조금 다르게 했을 뿐인데 나는
나는 안 되고 대표님이 되는 건 신기하다고. 대표님 정말 제가 너무 무섭고 못 믿어왔는데 이렇게 결과로 보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신뢰를 주실 때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저도 기억에 좀 많이 남죠. 지금 당장 거래처 대금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 거래처와 관계가 끊기는데 세금이 체납 중이었어요. 이 세금 체납을 해결해야 돈을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좀 제가 기간을 정확히 지정하고 제가 거래처를 직접 설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 자금이 이때가 되면 나오는데 대금을 잠깐만 밀어줄 수 없겠냐. 거래처와 대금 지급을 조금 늦추고 세금을 해결해서 대출을 받아낸 후에 그 대표님이 그 사업자와 거래처 관계도 좋아지고 사업이 승승장구하게 되는 경우. 단순 돈 하나만 받아주는데 신청만 대신해 주는 거는 브로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미팅은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대표님이 사업이 확장되면서 사업자도 좀 여러 개 내셨고 거래처를 좀 소개도 해주시는 자리여가지고 신규 계약 거래 소개도 같이 받아서 그 상담까지 같이 하고 와야 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다녀오겠습니다. 잘 끝나셨어요? 네. 지금 3억 대출 받은 거랑 받을 예정인 거 실사 잡힌 거 조금 더 케어해드리고 왔고, 그리고 그래서 1억도 받을 거, 그리고 동시에 두 분 소개해 주셔가지고 총 계약 3개 체결하고 총 시간 30분 만에 300만 원 벌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정보정책자금 희망하는 사람인데요. 네. 티야 방금 그 자금 진행된 거 330만 원 입금됐어요 방금. 지금 통화직에 수수료가 또 입금됐다고요? 맞아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 들어오시네요. 그 전에 해놓은 일이 있으니까. 이따가 저희가 밤부터 집에 들어가서까지 하는 일을 보시면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이게 제가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확실하게 해놓는지. 근데 이동 중에도 뭐 계속해서 고객이랑 소통하시는 거예요? 계속 해야죠. 저희는 일을 쉴 수가 없죠. 미팅하면서 연락 와 있던 것도 체크해야 되고. 네, 이제 일단 저희 사무실입니다. 네. 들어가 볼까요? 수용실 아예 없으세요? 오, 여기는 단독 대표실. 밖에 도는 것만 봅니다. 업체마다 변동사항이 나오는 게 13시 5분에 한 번, 네. 그리고 18시 5분에 한 번 이렇게 변동이 있거든요. 변동이 있는 걸 하나하나 바로바로 알려줘야 돼요. 그럼 기존 고객들 도는 거예요? 네, 기존에 제가 신청해놨던 고객들 중에서 이슈가 없는지, 예를 들어 고객은 탈락해서 탈락하는지 모를 수도 있고, 약정 이제 승인이 됐는데 승인이 됐는지 모를 수도 있고, 입금이 되었는데 입금이 되었는지 모를 수도 있고, 또는 서류를 보완해달라고 하는데 보완하는 걸 모르고 놓치는 경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돌려서 문제가 되는 건 바로바로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케팅이요? 네. 이거는 좀 기밀이긴 한데, 일단은 블로그, 카페, 카카오톡, 크모, 구글 자재 구입하는 비용이 조금 애매해져가지고 자금 사용계획 확정되는 대로 바로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 23, 24 부가세 증명원이랑, 그리고 있다면 재무제표까지만 좀 준비해주세요. 지금 미팅이 또 잡히신 거예요? 대구에서 운수업하고 계신 분인데 사업자가 3개가 있고 법인이 1개 있는데, 원래 운수업은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매출이 2년 연속 상승한 업체한테 주는 자금이 하나가 있어요. 아마 이 자금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이 자금 이제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더 정확하게 방문해서 체크하고 가능하면 이제 미팅 이후에 자금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통화하신 거 보니까 소개받고 전화하신 것 같더라고요. 소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저희한테 자금을 받았던 업체가 이런 곳이 있다라고 아마 안내는 받은 것 같고, 그걸 이제 검색을 해서 유튜브에 한 번 더 검색을 하시고 전화를 주셨다고 하네요. 유튜브 채널 있으신 거예요, 회사? 네네, 유튜브가 있는데 그것까지 보고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인데 진짜 직원분들이 칼퇴하시네요? 근데 엄청 바쁠 때 빼고는 네. 항상 이렇게 보내줍니다. 저희가 할 일이 아직 많이 많죠. 지금 문의 남겨주신 고객님들께서 대표님들께서 연락드려야 되고, 오늘 또 자금 풀린 대표님들 또 수수료도 받아야 되고, 광고 세팅 하나 새로 해야 되는 거 다시 한번 봐줘야 되고, 그리고 6시간 넘으면 이제 한 번 더 공단 싹 돌아주고 2월이랑 3월에 들어갈 진행업체들 미리 분류해야 됩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저녁 일정은 다 끝났고, 이제 뭐 하시는데요? 이제 저희가 계약했던 기고객 업체들이랑 신규 계약 업체들 모두 묶어서 이제 앞으로 이 업체들을 어떻게 자금을 진행할 건지, 네. 업체를 분류하고 좀 자금 계획을 세우고 이제 신청하는 과정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한 업체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업체들이요? 저희가 관리할 업체들,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 그걸 매일매일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보통 주에, 많으면 주에 한 번, 웬만하면 2, 3주에 한 번씩 하죠. 그게 그 오늘... 계약한 업체가 많아질수록 빈도수는 좀 달라지고. 팀장님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지역이 대구이신데 되게 많네요.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서울, 인천, 충청도, 전라도, 경기. 경기는 또 2개고. 그럼 지역 안 가리고 그냥 다 전국을 다 하시는 거예요? 전국 다 하죠. 근데 이렇게 쭉 모아둔 업체들 보면 되게 뿌듯하시겠어요? 뿌듯하면서도 막막해요. 많아요, 저기. 아, 저쪽에 또 있는 거예요? 당장 진행 안 하는 업체들. 아, 저쪽이. 경주제 지금. 얘는 서시죠? 매일 이렇게 야근하시는 거예요? 네. 아까 보니까 진짜 쉴 틈 없이 계속 전화하시던데 어제 오늘 유난히 좀 많았어요. 힘들진 않아요? 힘들죠. 보통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해요? 보통은 웬만하면 9시에서 9시 반 맞춰서 와야 돼요. 퇴근은요? 진짜 새벽 1시까지 하는 게 있고 11시 반에서 12시? 이때까지는 해야 돼요. 어떨 때 가장 보람차요? 감사하단 말 들었을 때. 아, 고객한테 감사한다는 말 들었을 때. 그게 제일 보람차고 선물 같은 거 엄청 많이 받거든요. 아, 고객들이 선물도 보내주고 해요? 네, 기프티콘 진짜 엄청 많이 받아요. 아, 고객들이 고맙다고 네. 막 선물도 보내주고. 여기는 뭐예요? 용돈이에요? 고맙다고. 네. 아, 수수료나 이런 거 받았어요. 제외하고 네, 용돈을 수수료 준 그건 거예요? 별개 그냥 와. 받은 거. 또 아까 보니까 관리하신 업체도 되게 많으시던데 이럴 때 좀 보람을 느끼시긴 하겠어요? 그게 제일 보람 있대요. 고생하셨어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3부 시작입니다. 아, 집에 가서 또 할 일이 있어요? 많죠. 아니, 집에 오셨는데 퇴근 안 하시고 또 일하시는 거예요? 해야죠, 이제.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사무실에서 일하지 왜? 해야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랑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구분되어 있어요. 끝나면 집에 돌아와서 부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 광고 돌리고 있는 거 최종 마감도 해야 되고, 광고 금액은 얼마가 지출되었는지 이런 것도 퇴근하고 집에 와서 한번 체크를 하고요. 오늘 제가 놓친 건 없었는지 펜으로 끄면서 체크를 해요. 놓친 건 없는지 체크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이 있었으면 하나씩 적고, 주말 오전은 좀 쉬고요. 이제 오후부터 조금씩 일을 밀려있던 걸 좀 체크하고 조금 하면서 주 5.5일에서 6일 정도는 근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